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앙앙불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예의주시하겠다, 지켜보겠다. 하지만 사실은, 이들이 낙마할 경우에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누구냐, 누구를 대안으로, 대체 인물로 후보로 다시 지명할 것인가 뭐 이런 점들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 때문입니다. 왼쪽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바른쪽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 두 사람을 둘러싼 논란, 왼쪽에 강선우 후보자는 이제 갑질 논란이고, 오른쪽에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 표절 논란입니다. 여가부 장관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 의혹이 바로 갑질 논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그 논란이 바로 표절 논란입니다. 과거에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고 이것은 용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 끝까지 좀 지켜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이제 국민 여론이 이미 기울어진 것 아니냐, 이들을 안고 가는 건 이제 힘들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을 끝까지 안고 가고 대통령이 이들을 장관에게 임명하는 그런 경행 수순을 밟게 될 경우에 이재명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분위기 괜찮은데 아주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전달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입니다. 그런데 우상호 수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다. 어떤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가도 점검해 보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마치 다른 뭐 제3자의 어떤 분위기인 것처럼 그렇게 빗대서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우상호 수석이 상의를 한 내용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매우 안 좋죠. 안 좋은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는 건 무엇을 검토하는 것이냐? 이들의 낙마를 기정사실로 놓고 대안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들 말고 그러면 여가부 장관, 교육부 장관 후보를 또 어떻게 물색할 것인가? 뭐 이런 점들. 제1기 내각 출범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닌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점검하리라고 보고, 지금 이렇게 커다랗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강선우, 이진숙, 또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세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세 사람 모두 여성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도 또 여성들만 타깃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더 가중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아무튼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경우도 있었구나 라는 말과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말, 이 말에 깊은 어떤 뉘앙스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 과거에 바로 이 표절 논란 때문에 낙마한 사람이 세 사람, 제가 기억하기로 세 사람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의 사례 비교해 본다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낙마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도 기울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 이 공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은 지금 그 민주당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다른 논란 그 어떤 것보다도 갑질 논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데 이제 그것이 지금 딱 불거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상호 수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심하게 했다거나 성비위에 연루되었다거나 하는 경우는 대부분 검증 과정에서 탈락했을 것이다. 현재 장관 후보자들은 그 검증을 통과하신 분들이었는데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몰랐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우상호 정무수석만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고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임명 철회를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정책위 의장이 임명을 철회하는 건 아니죠. 대통령이 하는 건데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대통령의 뜻을 상당 부분 아마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래서 우상우, 진성준 두 사람의 말을 이렇게 한데 묶어보면 대통령이 이들이 그 낙마했을 경우에 대안을 점검하고 있고 그러면 대체 후보는 누구일지 그 인물을 물색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문진석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선우 후보자의 전 보좌진이었던 두세 사람에 의한 언론 제보로 일방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다. 21대 국회 통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진이 1년에 6.8명이 교체된다. 뭐 이렇게 옹호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저는 다 낙마하지 않는다라는 대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낙마할 수도 낙마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 현실적으로 전원 통과는 어렵다. 그렇게들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 후보자 논란이 큰 걸로 안다. 아무래도 한 명도 낙마하지 않고 가긴 힘들지 않겠느냐. 전원 통과할 때는 국민의힘도 강하게 비판하고 여론도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는데 그건 민주당에게도 부담이다. 전원 통과하는 것만이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산뜻하게 한다는 건 착각이다. 오히려 이런 그 오류가 있고 비위 의혹이 제기된 사람은 한두 명 솎아내는 것이 일기 내각 출범을 더 제대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출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비슷한 사설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내에서는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선우, 이진숙 두 사람은 대통령실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말은 대통령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대통령이 인사청문 또는 그 인사에 관해서 지금 일주일에 2차례 이상 정밀하게 보고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실 청문회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갑질 논란은 특히 이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슈 또 젊은 층에게 아주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여론이 악화될지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황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남편이 10억 가까운 연봉 10억 가까운 고액 소득자인데
실제 신고된 재산은 거기에 턱없이 부족할 경우가 있어서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이 남편은 성이 변 씨입니다. 변모 씨인데 국내 대형 로펌에 재직 중인 중견 변호사고 연봉이 작년에 9억 537만 원. 대단합니다. 중견 변호사들 대형 로펌에서 10억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후 소득이 5억 2,677만 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출을 다 제하고도 순수하게 2억 6,500여만 원이 남았어야 되는데 증가한 재산 신고액은 1억 8천여만 원에 그쳤다. 도대체 그 차액은 어디 갔느냐? 그런데 한 해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비슷한 흐름은 그 전년도에도 반복이 됐고 최근 5년을 따져봤더니 전체로 한 30억 정도의 소득을 올렸는데 그래서 매년 2억 원 정도의 자녀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중에 적어도 8억 8천만 원 정도의 순자산이 남아 있어야만 되는데 아무튼 9,700여만 원 증가하는데 그쳐서 그 돈이 어디에 갔느냐? 도대체 왜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 자료도 안 내고 있고 말이죠. 또 이 강선우 후보자의 남편 변모 씨는 검사로 재직한 한 업체에서 스톡옵션을 1만 주를 받았는데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이오 업체 엑셀 세라퓨틱스 여기에 4년 동안 감사로 있었는데 스톡옵션 1만 주 받은 것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가의 명품 시계 석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을 했다. 현행법상 공직자는 500만 원 이상의 시계나 보석류는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쪽에서 이 남편 되는 분의 이 월별 근로소득 지급 명세 자료 같은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튼 그 소속기관에서 제출이 어렵다 하면서 거부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 부부는 말이죠. 상당한 고소득 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 캐피탈을 이용하는 등 국민 상식과 맞지 않는 채무로 소득 대비 매우 적은 재산을 신고해서 아무튼 의혹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 이럽니다. 또 바른 쪽에 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논문으로 제자가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또 퍼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2014년 한국 색채학회에 실내 거주 공간의 적용 색채에 따른 감성 어휘의 평가 분석 등 논문 2편을 발표를 했는데 2년 뒤 제자이자 교신 저자였던 A씨가 실내 색채 변화에 따른 심리, 생리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내용이 48%나 비슷했다는 거죠. 김민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 만약 이진숙 후보자가 본인이 제1저자였다면 2년 뒤에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표준율이 48%에 이르는 그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은 독립성, 도성을 상실해 학위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